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아임뚜렛이라고 하는 분의 이 주작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죠. 물론 그 주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틱 장애를 과장되게 표현을 했다라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작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장애인이라는 것은 맞는 건데 그 정도 장애인이 그렇게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과장하는 거 그거는 괜찮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임뚜렛이라고 하는 분의 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마다 막 조회수가 막 20만, 30만, 60만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이 아론파크라고 하는 사람의 댓글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아임뚜렛이라고 하는 분의 본명은 홍종호다. 그리고 힙합 디지털 앨범까지도 냈다. 그런데 10개월 만에 틱이 생기는 것이 말이 안 된다. 10개월 전 같은 경우는 음반을 정상적으로 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틱이 심해졌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론 파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10년 전에는 틱 장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이 지금 뭐냐면, 야, 내 생각에는 볼수록 뚜렷인 척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이 사람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해당 댓글이 이제 막 파장을 일으키니까 아임뚜렛님은 자신의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업로드를 조금 멈추고 상처받는 분이 생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조금 자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올렸죠. 자, 커뮤니티에 저 글을 올리시고 난 뒤에 실제로 영상들이 다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영상들을 올리셨고, 그리고 댓글들의 뭔가 조금 반응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셨는지 이 댓글을 달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셨었죠. 자,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제 다시 영상이 이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식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이 올라왔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상이 이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영상의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주작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그거는 또 이제 뭐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시겠습니다만, 결론은 일단 이거죠. 그쵸? 내가 일단 틱장애가 있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그 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틱이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과장돼가지고 내가 표현했다. 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보시는 바처럼 좋아요가 6,500이고 싫어요가 17,000인데 이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싫어요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들의 내용도 지금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분노를 지금 느끼고 있고 채널 삭제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제 분노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아임뚜렛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야, 아무리 장애가 있다라고 한들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장애가 있다라고 한들 자신의 장애를 그런 식으로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는 주작이다라고 생각을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론 중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지금 뭐 무슨 일이라고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응원할 거다. 이런 식의 반응들도 있죠. 자, 저런 분들의 지금 의식에 지금 내재되고 있는 기본적인 논지가 무엇이냐면은, 야, 장애인이라고 한다면은 장애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데 자신의 장애 정도를 저런 식으로 조금 과장하는 거, 야,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질문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도 지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먹방이라고 하는 컨텐츠인데요. 일반인이 먹는다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드셔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먹방 BJ들이 도중에 음식을 뱉어버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뱉어버리는 게 편집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야, 그거 주작이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장애인이 장애가 아무리 있다라고 한들 그 장애의 정도를 과장되게 포장하는 거, 그리고 먹방 BJ들이 아무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들 그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과장되게 포장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맞고 뭐가 더 잘못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당연히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댓글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야 이까짓 게 뭐 대수라고 이거 가지고 뭐 그게 막 큰 대수라고 뭐라고 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내면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장애와 먹는 능력 그리고 뭐 외모가 됐건 뭐 노래하는 능력이 됐건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해야 되고 특권을 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겠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입법을 하거나 저 법을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행정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국가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빈번하게 이제 근거로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공리주의의 원칙입니다. 원래 이제 그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의 이 경험론에 입각해 가지고 인간의 이제 쾌락 고통 두 가지 감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윤리로 이제 확장을 시킨 것인데, 이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의 어떤 이타심 둘 사이에 이제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기본적인 철학 원리고요. 나중에 이게 가가지고 이제 뭐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많이 쓰입니다. 자유주의 경제학과 특히 이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리주의, 이 벤덤으로 대표가 되게 되는 공리주의의 가장 원칙이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효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원리에 봤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이 특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왜냐? 장애인한테 내가 뭔가 조금 더 특권을 주는 것이 사회 전체로 봤었을 때 우리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은 답변이 노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이런 점 때문에 벤덤조차도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제 군주 이런 식으로 합리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마치 기득권을 위한 그런 식의 철학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이 제레미 벤덤이 얘기했던 공리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벤덤의 공리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 들어가는 게 동물도 거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의 쾌락, 동물의 고통,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고통과 똑같기 때문에 동물도 마찬가지로 윤리의 윤리의 영역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레미 벤덤의 그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물 권리까지도 확장되게끔 되겠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밀로 넘어가게 되면은 질적 공리주의로 조금 더 섬세화가 되기는 하지만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야, 장애인이 쾌락, 장애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이익, 장애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효용, 장애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행복, 그 행복과 일반인이 느끼고 있는 행복이 같은 행복이라고 여겨져야 되냐? 같은 행복이라고 여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장애인한테 특권을 그 행복과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더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너는 지금 사회에서 아예 그냥 장애인에 대해서 특권을 주지 말자란 얘기냐? 당연히 아니죠. 사회에서 우리가 이 국가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우리가 장애인한테 특권을 줘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리주의적인 합리성에 근거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회 어떤 공론화 과정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약자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의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특권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장애인한테 그런 식의 특권을 사회적인 배려라는 것을 줘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왜? 오히려 지금 이 아임뚜렛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뭐 주작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분한테 장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자기를 무슨 뭐 약자로 보는 그런 식의 장애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장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만들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이미지 자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요소였던 겁니다. 마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장애라고 하는 것을 공동연하게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잘 썼던 것처럼 이 아임 뚜렛이라고 하는 분한테도 그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자신을 약자로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당연히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따라 가지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 유튜브라고 하는 기본적인 맥락 속에서 아임 뚜렛이라고 하는 분한테 장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약자로 인식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고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과장되게 그거를 포장해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 길었던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